비만 코드 제이슨 펑. 세계적인 신장내과 전문의 제이슨 펑의 책으로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다룬 책이다. 그는 비만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의 식이요법 집중관리 클리닉을 열었다. 그리고 이 책에선 동물 실험이 아닌 인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만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알려준다.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연소되는 열량보다 많으면 체중이 늘어난다고 얘기한다. 과하게 먹고 운동은 조금밖에 안 하면 살이 찐다고도 이야기한다. 전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서 정말로 사실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 열량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체중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체지방은 남성보다 평균 50% 가까이 더 많아진다. 섭취하는 열량 칼로리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특징을 만드는 호르몬 조합이 여성의 몸에서는 열량이 연소되고 소비되는 대신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더 많아지게 하는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며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열량 계산은 1900년 이전에는 하지 않던 일로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비만이 드문 현상이었다. 열량 계산은 1900년 초 로버트 휴 로스 박사가 체중 관리의 과학적인 체계라고 밝힌 저서 건강해지는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1918년 미국에서 의사이자 신문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던 루루 헌트 피터스가 쓴 책 다이어트와 건강 핵심은 칼로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그 이론을 이어나갔고, 그 후 미국 식품청장에 부임한 허버트 후버가 섭취 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이후로 칼로리 계산을 하며 음식을 먹게 되었다. 1977년 미국에서 영양과 인간의 욕구에 관한 상원 특별위원회의 의장을 맡은 조지 맥거버는 중대한 발표를 한다. 식이지방이 심장질환을 일으키며 열량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비만을 유발한다고 정리했다. 이 결정은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되었고, 곧이어 미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가 이 권고를 따르게 되었다. 그 식생활 지침은 식이지방을 전체 열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 것과 전체 섭취량의 55에서 60%를 탄수화물로 구성하도록 조언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방을 적게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는 권고였다. 1977년에 나온 이 지침은 영양에 관한 세상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후로 미국 국민들은 지침에 따라 지방과 붉은 육류는 덜 먹고 달걀도 덜 먹고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애쓰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심장협회가 빵을 더 많이 먹고 주스도 더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빵과 주스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설탕 섭취량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76년부터 1996년까지 지방의 평균 섭취량은 전체 섭취 열량의 45%에서 35%로 줄어들었고, 곡류와 설탕 섭취량은 증가했다. 이 지점에 이를 정도로 저지방 식단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지만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시점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섭취 열량부터 줄여야 체중이 감소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체중 증가와 섭취 열량 증가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미국 국립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서 섭취 열량이 증가하는 것과 체중 증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944년과 1945년에 안셀 키스 박사는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미네소타 굶주림 연구의 상세한 결과는 1950년에 굶주림과 인체 생물학이라는 제목의 2권짜리 책으로 발표했다. 섭취 열량을 1500칼로리로 줄이면 인체는 즉각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1일 1500칼로리로 줄여서 균형을 회복하는 영리한 방식을 택했다. 섭취 열량이 줄면 인체는 재빨리 대사 기능을 줄인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대사 기능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다시 섭취 열량을 늘려도 한 번 줄어든 대사 기능은 실험을 진행한 1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 상태는 거의 무기한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섭취 열량을 줄이는 다이어트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 비만은 호르몬의 체지방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결과다.
인체는 기준 체중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그 기능은 집안에 설치된 온도 조절기와 매우 흡사하다. 비만을 해결하려면 인체가 체중 설정 값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비만은 섭취하는 열량이 과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몸이 설정한 체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떤 호르몬이 조절할까? 바로 인슐린과 코르티솔이다. 인슐린은 비만을 일으킨다. 이는 곧 인슐린이 인체의 체중 설정 값을 정하는 주요 조절물질 중 하나가 틀림없음을 의미한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신체의 설정 체중도 높아지고, 시상하부에서는 체중을 늘리라는 호르몬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허기를 느껴서 먹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솔은 위협을 인지할 때 생리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투쟁 도주 반응을 매개한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포도당의 가용성이 크게 증가하고 포도당은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사용된다. 연구에 의하면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하면 이는 혈당과 인슐린 농도의 상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노출은 코르티솔의 장기적인 증가를 유발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중이 늘어난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가 완전히 사기임을 밝히며 이 책에서는 비만이 호르몬의 불균형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체중 설정 값을 떨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후반부에는 우리 몸이 설정한 기준 체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현대인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주의도 자세히 알려준다. 건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과 지침들이 담겨있는 이 책은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제2형 당뇨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